반갑습니다, 여러분. 울산 진학지원단 명강사 범서고 명숙자입니다. 이번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2021학년도, 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이해와 특징입니다. 선생님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 교육 환경과 대입 환경의 변화, 그리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 환경 및 대입 환경의 변화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학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대학교 2학년 자료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56만 9천 명 정도가 대학교 2학년의 인원이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작년에 졸업한 2020 학년도의 대학교 1학년들은 5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즉 6만 명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2021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또 줄었습니다. 5만 2천 명도 줄어서 45만 명 정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혹시 2학년과 1학년도 들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언급을 하자면 46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료는 선생님이 학교 알림이 학년별, 학급별 학생 수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에 순회하는 학생들은 학년 단위가 모호해서 약간은 인원을 배제했지만 어쨌든 다른 자료와 비교해봐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여러분이 하나의 특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 보여드릴게요. 학력 인구의 변화의 추이를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에 따라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의 3년에 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쭉 나타나는 학력 인구의 변화 추이다라고 여러분이 크게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능 인원수의 변화인데요. 수능 인원수가 왜 중요하냐면 수능은 내가 같이 경쟁하고자 하는 대학 입학에서 나 이외에 누가 있지라고 하는 인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부터 보시면 재학생은 실제로 수능을 지원하는 인원수,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를 말하고요. 재수생은 검정고시, 그리고 N수생, 재수생 모두를 포함하는 인원수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보면 거의 13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재학생은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는 39만 9천이었다가 2020년 작년에는 34만 7천으로 대폭 약 4만 8천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자가 줄었으니 좋을 수도 있지만 1대1로 대입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대학이나 지원하는 학과가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그 경쟁이 몰릴 수가 있어서 무조건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나에게 다 좋은 영향이 있을 거야 라고 1대1로 대입하지는 않기 바래요. 자, 그럼 2021학년도 예상해 볼까요? 재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또 5만 2천 명 줄었기 때문에 재학생 인원수는 30만에서 좀 더 내려가겠죠. 34만에서. 그러면 재수생은 얼마나 줄까요? 를 예측해 보면 그동안의 재수생의 인원수는 13만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닥 많이 줄 것 같지가 않지만 어쨌든 전체 인원수는 줄어들 거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면 수능 인원수도 줄었죠. 학업 연령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학의 인원수도 줄어든다면 똑같이 줄어드니까 나에게 물리적인 영향이 없겠죠. 그렇지만 대학 학생 수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단계로 줄이겠대요. 2017년까지 4만 명, 그리고 2020년까지 5만 명 추가해서 누적 9만 명, 그리고 3단계로 23년까지 16만 명 줄이겠다고 했으나 그러나 1차 감축 4만 4천 명 됐고요. 2차 감축에서 재작년에 1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줄일 목표가 있었지만 실제로 줄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좀 더 추적해 봐야 하겠지만 아직 발표한 그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어쨌든 보면 학력 인구와 수능 인원은 줄었지만 대학의 학생 수는 줄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크게 안고 가야 할 기저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교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에서 내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교과군들이 있죠? 이거 이외에도 가장 먼저 선생님이 해석하고 싶은 것은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역량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암기, 강의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객관적 사실, 표준화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확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잘하지? 어떤 것에 흥미가 있지? 그걸 모아서 내가 어떤 역량을 키워낼 수 있지로 바뀌었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개의 역량을 강조합니다. 여기선 선생님이 표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역량이 돼요.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멋져. 남한테 해석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심미적 역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역량 중심으로 간다. 역량이 뭐지? 선생님은 키워드로 던져주고 싶어요. 요거를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가기 바라고요. 자, 표를 설명드리자면 자, 이제 학교의 교육과정이 교과와 비교과로 선생님이 쉽게 나눠서 설명할게요. 원래는 교과와 창체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데 창체를 선생님이 쉽게 비교과라고 설명할게요. 창체는 자, 동, 봉, 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6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리적 역량, 자기주도적 역량, 여러 가지 지식정보 습득 역량, 이런 모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교과라고 보면 자, 왼쪽에 교과로 와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교과가 굉장히 많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갖는 특징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교과의 선택권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곧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 과목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미리 공부할 수 없을까요? 기초를 좀 더 쌓을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통과목 보이시나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일반고 아이도, 특목고 아이도, 특성화고 아이도 공통과목을 공부해요. 그러면 2학년 가면 어떨까요? 선택 과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2학년에 가면 일반고 아이들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은 전문교과 1을 조금 더 해보세요. 그리고 특성화고 애들은 전문교과 2로 더 해보세요. 라고 교과군의 선택 과목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일반고에서 선생님 저도 특목고 같은, 특성화고 같은 전문교과를 좀 더 배우고 싶은데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야지 해서 학교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안 만들면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리적 환경이 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점형으로 묶기도 하고 소수반을 13명 이내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여러분의 욕구에 맞는 선택 과목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자, 어쨌든 이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그러면 대입에 반영이 될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우리 대입 제도에 어떻게 녹여날까요?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맨 윗줄에 보면 여러분이 입학한 연도가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그리고 2018년도에 입학한 학생은 고3이 됐고요. 그리고 대입은 2021년 대입을 치를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올해 입학했고 그리고 2023 학번이 되어서 2023 대입을 치를 겁니다.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동안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1차 진행하고 또는 진행 중이고요. 근데 그 과정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됐고 작년에 19년에 입학한 고등학교 2학년이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은 1에서 9등급으로 석차 등급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내신 성취 평가제라는 걸 만들어서 어떤 과목은 A, B, C, D, E로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너무 잘하는 애가 많아요. 그럼 다 A인 거예요? 다 A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B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내신 성취 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신 성취 평가제는 과목에 따라서 A, B, C, D, E도 있고 또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A, B, C로 간단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요건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녹여내서 고교 학점제로 가기 위해서 올해 마이스터고 학생부터는 모두가 다 내신 성취 평가제로 고교 학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을 2022년 입학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부분적으로 고교 학점제라는 걸 좀 도입해 보세요 라고 해서 올해 그걸 공지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완벽한 고교 학점제는 언제 되는 거지? 그건 바로 언제가 되냐면 2025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때 완벽하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내신 성취평가제, 즉 1에서 9등급으로 나를 나누지 않아요. 4%만 1등급 아니에요. A, B, C, D, E 또는 A, B, C로 우리를 내신 성취도에 따라서 나의 평가를 매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2022년도에 앞으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 갖고는 우리 아이들을 다 가리킬 수 없겠네요. 자,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정해서 다시 공시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2022년 상반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 고교학점제가 된다는 건 성취평가로 인해서 내가 1에서 9등급으로 나를 낱낱이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성취평가에 의해서 내가 성취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윈터스쿨이나 썸머스쿨에 다니면서 내가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우리는 이런 거대한 교육의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21학년 대입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 교육 환경과 대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1학년도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